안녕하세요, 김규현 회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재규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PD님이 저한테 뭔가 떠들어보라 그래서 아 진짜? 오케이, 오늘 또 한번 나불나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불나불 할 거는 또 두 분도 이제 옆에서 들은 게 있으니까 M&A나 이런 거 꽤 많이 알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 딱 강의 들으면 M&A의 기본은 다 알고 있는 거다 하는 딱 강의고,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다룰 거예요. 하나는 대표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요소에 대한 답, 하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에 대한 답.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룰 건데, 대표님들이 내가 이제 M&A 하다 보면 뭘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얼마짜리인가요? 팔 수 있냐요? 뭐 어떻게 알았지? 아이, 우리도 짬밥이 있지. 왜 그래? 짬이 있네. 너무 띄엄띄엄 보내. 그냥 또. 두 개예요. 우리 회사도 팔리나요? 왜냐면 이게 다 중소기업이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야 M&A 하는 건 알겠지만 나같이 작은 회사도 되냐, 이 질문이 제일 많고, 된다면 얼마냐 인 건데, 제가 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나름 저만의 좀 답을 정해서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회사도 매각이 되나요에 대한 건 딱 과거, 현재, 미래만 이제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과거는 과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이게 M&A 시장이랑 투자 유치 시장이랑 가장 다른 건데, 저도 M&A를 많이 하다 보니 정말 M&A는 숫자로 증명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적이 잘 안 나오는 회사가 M&A가 거론되고 뭐 딜이 협상이 되고 거기까진 많은데, 실제로 끝까지 클로징 되는 딜들은 대부분 과거에 어떤 일정 수준의 실적이 나왔던,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실적이 있어야 뭔가 밸류가 됐든 조건이 됐든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 유치는 어느 정도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투자 유치는 전혀 상관없죠. 왜냐하면 투자 유치는 어차피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오히려 과거의 뭐 커리어 뭐 이런 게 좀 중요하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키워드 과거의 실적인데, 그럼 이제 또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럼 실적이 얼마나 나와야 되냐?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사실 답은 없죠. 뭔가 물건, 재화를 판매하거나 제조업을 하거나 이런 영역의 소비재, 뭐 제조업, 재화를 판매하는 쪽이라면 제 생각엔 그래도 100억 내외는 돼야 되는 거 같고. 매출 기준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지식사업 서비스거나 IT나 하는 거는 매출이 조금 몇십억대로 작아도 충분히 M&A 시장에서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과거 실적에 대한 숫자 나름의 기준이고, 이익률은 그냥 이익률은 높으면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익률이 낮거나 이익이 나오지 않으면 M&A 시장에서는 조금 설득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럼 불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과거 실적이 안 좋은 경우에도 M&A가 성공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거의 기존 네트워킹망, 본인이 원래 잘 알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과 우리 힘을 합쳐서 동업을 해봅시다 이러면서 주식 수합을 하면서 M&A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우리가 흔히 꿈꾸는 큰 돈을 받고 엑시트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진짜 많진 않다. 이 정도로 저도 보통 말씀을 하거든요. 요게 딱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제가 지금도 그냥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그냥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M&A를 준비할 때 뭘 알아야 되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매출 얼마 정도 돼야지 제가 팔 수 있나요? 그래서 매출 100억을 만들어 오시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또 그건 물어봤어요. 매출이 중요해요?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100억을 달성하는 게 거의 보이는 타이밍도 충분해요. 그럼 매출 네, 100억. 왜냐면 저희 출연해주셨던 로토토 같은 경우도 처음 저 찾아왔을 때 매출 70억 정도였었어요. 여튼 과거는 실적이 중요하다.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어쨌든 음수면은 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음수에서부터 시작하면 이미 설득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요. 구구절절 왜 이게 마이너스인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럼 아무래도 이게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뭐 적자 있는 회사를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게. 이게 왜냐면 M&A는 투자 유치가 아니라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흑자가 나오는 회사를 내가 사야 내가 그 갖고 와가지고 뭘 하든지 이런 게 있고,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과거는 실적이고요. 현재의 키워드는 그냥 가격이에요. 가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진짜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가격이 안 맞으면 거래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한 줄 문장이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 파워풀해요. 대표님들의 기대 가격이 M&A 시장에서 바라보는 가격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뭐 대표님들의 기대 가격이 높다, 내 눈에는 예를 들어 100억짜리 회사인데 대표님들의 기대는 뭐 200억이다. 근데 그럼에도 뭔가 M&A를 한번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보고 막 협상도 오가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결국 다 깨지더라고요. 가격이 안 맞아. 가격이 안 맞으니까 결국 다 깨져서, 그래서 그럼 이제 반대로 중소기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걸 밸류에이션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 있어요. 자문사든 인수자, M&A 시장에서 바이사이드에 있는 인수를 하는 사람이든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내 기대치보다 낮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회사는 요즘에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이랑 안 맞으면 그냥 프로젝트를 안 해요. 그렇죠. 가격이 안 맞는데 뭐 팔겠다는 사람이 난 이 가격에 못 판다 할까? 맞아요.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그냥 내 눈에 이 가격이면 실제 M&A 시장에 가도 그 가격 정도 돼야 대화가 돼요. 200억인데 저희 뭐 300억으로 한번 도전해보시죠 라고 300억에 나가도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 협상할 때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나도 이제 미팅할 때 이제 자주 이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님들이 어쨌든 M&A 관심 있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영업이익의 몇 배수를 받는다라는 건 다들 아시거든요. 많이들 아시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영업이익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멀티플 몇 배수는 사실 이게 산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래도 뭔가 뭐 당연히 이게 업종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M&A 거래에서 그래도 통용되는 이 멀티플의 레인지라는 게 있나? 있어요. 일단 중소기업 M&A 시장에서는 10배 이상 받는 건 되게 어려운 것 쉽지 같아요. 않구나. 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10배가 거의 받을 수 있는 맥스. 왜냐면 자본시장이 엄청 좋고 금리 낮았을 때도 10배로 거래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진짜 안 좋거든요. 그 미니멈. 아니 정말 작은 M&A 같은 경우는 인수를 좀 빡세게 하는 회사들은 2배, 3배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보통은 이렇게 설명드려. 그냥 똑같이 영업이익의 몇 배수를 쉽게 말하면 이제 기업 가치라고 보는 거고, 맞아요. 이 몇 배수는 뭐 산업마다 다르고 대표님 회사의 뭐 스토리마다 다르고 다 다른데 다르지. 레인지는 5배에서 10배 정도입니다. 맞아요. 물론 뭐 15배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거는 정말 그 케이스가 조금 특수한 근데 경우. 딱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잖아. 그러면 엄청 실망을 하지. 실망하지. 왜냐면 내가 5배 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니까 매출의 5배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영업이익이 생각만큼 안 나온 거든. 그러니까 100억에 영업이익 10%면 그렇게 못하는 회사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죠. 100억에 영업이익 10억인데 10억이잖아. 그럼 10억에 그럼 내가 거기에 5배, 10배니까 50억 100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실망하는 눈빛이 역력해. 딱 내가 이제 미팅을 해보면. 맞아요. 그게 뭐 저도 이해는 되고, 근데 뭐 M&A 시장은 냉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영업이익의 몇 배긴 한데 이 영업이익이 내가 세무 신고할 때 내는 그 재무제표 그대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되게 많이 하고, 그게 이제 뭔가 M&A를 준비하는 과정에 좀 중요한 녀석이 사실 뭐 재무제표도 뭐 이 정도 규모에서는 그렇게 막 신뢰성이 있진 않고. 맞아요. 그래서 아예 기존에 신고됐던 재무제표를 없다 생각하고 다시 만들기. 없다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인수하고 났었을 때 인수자 입장에서의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뭐 가족 급여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빼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실적, 현재는 가격. 이 맞아야 된다. 미래는 그냥 성장성인데, 사실 성장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창 뭐 설립한 지 5년 6년 돼서 막 제이커브처럼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M&A도 더 잘 되죠. 왜냐면 모두가 매력적으로 느낄 거 아니에요, 그 매력을.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은퇴를 하신다. 그럼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막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20-30년 동안 그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유지 또는 조금씩 하락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성장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데, 근데 또 해보니까 이게 인수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 A라는 인수자한테 가면 이 성장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림이 나오는 딜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 3가지 키워드인데 저 실제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3가지가 다 동그라미다. 다 해당돼. 과거 실적도 괜찮고 현재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미래의 성장성도 있어. 그러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M&A. 우리는 약간 다 세모 느낌이야. 아 진짜로 뭐 실적은 뭐 그렇다 치고 가격은 뭐 그렇다 치고 성장 저희는 기록에는 좀 완만하지만 저희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세모지. 그냥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어. 그냥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성장성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3가지가 다 해당되면 이거는 MMP든 뭐든 성사시켜야 맞아. 그러니까 자문사의 몫이야. 자문사의 몫이야. 그 다음은 자문사의 몫이고, 저희도 3개 다 해당되는 동그라미의 딜은 거의 풀 전력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근데 하죠. 뭐 2개 정도도 할 만은 하다. 2개, 만약 3가지 중에 2개 정도가 동그라미다 그러면 할 만은 해요. 네, 하지만 M&A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M&A가 뭔가 거론되는 것 대비해서 클로징까지 가는 게 진짜 낮아. 진짜 낮은 게 이제 너의 느낌은 몇 프로야? 그걸 내가 착각 부분에서 알려줄게. 그리고 3가지 중에 하나밖에 해당 안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운이 진짜 좋아야. 운이 좋아야 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뭔가 아다리가 맞고 인연이 맺혀져야 그냥 되는 것 같고, 뭐 3가지 다 동그라미 아니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희 회사에서도 실제로 요 3가지 요소로 저희 주간 회의를 해요. 우리가
이거 자문을 맡을 거냐 말 거냐. 맞아요. 뭐 물론 이거보다 좀 더 깊게 얘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가격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게 요 내용인 것 같고요. 대표님들이 하는 착각이 이제 중요한데 사업을 어느 정도 좀 하고 좀 잘 하다 보면 어떤 인수 제한과 관련된 컨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있어. 문이 많이 와요. 뭐 그냥 어떤 동종 업계에 누가 나 찾아와서 인수하고 싶다고 했다라던가 아니면 어디 투자사에서 뭐 인수에 관심 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뭔가 그냥 협업의 모양새로 왔지만 느낌이 뭔가 나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다 등등 나 당신을 인수하고 싶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고 나서 끝까지 클로징이 되는 경우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난 1%도 안 될 것 같아. 너무 짜긴 짠데 10%? 10%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0명이 나를 찾아와서 인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와봤자 실제 끝까지 가는 경우는 제 느낌에는 한 3%? 3%에서 5% 좋게 봐줘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설레요. 아니 갑자기 나는 일하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잖아. 그리고 제가 그리고 대표님들 다 힘들단 말이야.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 원래도 사업 잘하고 있었는데 괜히 그런 얘기 들으면 뭔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낮을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간보러 오는 애들도 있고 또는 진짜 정보 빼러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뭐 실사하겠다 해가지고 정보만 빼가. 아 진짜? 응. 그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 아니 뭐 이제 NDA 받고 뭐 하긴 하지만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아실 테지만 M&A라는 게 중개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대상이 회사일 뿐인 거지. 부동산 중개도 똑같아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대요. 엄청 많지. 매수자가 없는데 매수자가 있다라고 하고 매수자가 있다. 그러니까 너가 중개인이야. 매수자는 없어. 잠재 매수자. 근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 건물 파실 생각 있냐? 매수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냐? 그런 식으로 가격을 계속 떨어뜨린다. 아니 회계법인이랑 자문사가 똑같이 영업해요. 어떤 좀 잘 나가는 회사 가서 여기 인수하고 싶다는 인수사가 있습니다. 저희랑 계약 맺으시죠. 이렇게 영업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없거나 그러니까 또는 끝까지 신분은 없는데 신분 없는데 너랑 결혼하고 싶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대표님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런 M&A를 모르시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미팅하면 엄청 냉정하게 말하거든요. 대표님 이제 1%도 안 온 거예요. 그냥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M&A는 그게 엄청 중요해요. 이거 진짜 살롬인지 아닌지. 왜냐면 그치. 부동산도 똑같잖아. 똑같죠. 내가 집을 다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집 구경만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나를 인수하러 누군가가 찾아오더라도 정말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되게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착각은 이 M&A라는 게 되고 뭐 다 조건도 좋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 이 회사를 정리하고 떠나고 싶다라는 게 뭐 예컨대 은퇴하시는 분이 나 74 이후에는 놀고 싶어. 그러면 M&A는 65세 정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M&A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해보니까 1년 안에 끝나면 되게 빨리 끝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대표님들은 맨날 그 얘기해요. 나 빠져도 우리 회사는 잘 굴러가요. 근데 빠지면 안 돼. 빠져봐라. 나 그 시드니 갔다 왔는데 잘 굴러가서 매출 많이 늘었어. 그게 내가 딜을 준비하고 실제 실행하고 인수 이후에도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옆에서 도와줘요. 나꺼. 요즘은 왜냐면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바이사이드들이 그냥 중소기업 인수해서 대표님 나가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게 지금보다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패 사례들이 생긴 거야. 쌓이는 거야. 이 사람 나가니까 야 중소기업은 대표빨이구나. 이거 나가면 안 되겠구나. 또는 확실하게 인수인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지금의 M&A 시장의 인수자들의 형성된 그 기대치예요. 기대치. 그래서 요즘은 저도 그 미팅할 때 뭐 대표님이야 엑시트하는 관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쉬고 싶으신 건 이해는 되지만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대표님 뭐 죄송한데 뭐 이제 역할을 좀 내려놓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대표님은 나 그냥 마케팅하는 건 너무 재밌는데 조직 관리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그런 것만 저쪽한테 좀 넘기고 나는 그냥 마케팅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롤을 바꿀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하루아침에 퇴사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지분도 조금 남기나 보통? 지분도 남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자녀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70% 팔고 30% 맞아요. 남겨놓고 3년 동안 같이 일하자. 자, 그런 게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5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5년 동안 뭐 자문사를 잘 맡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소기업 M&A의 아주 많은 부분은 매도자와 인수자가 원래 알던 사이.
원래 서로 신뢰관계가 있던 사이에서 많이 생겨요. 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소개받는다. 그래서 한 내가 5년 정도 안에는 엑싯을 해야지라고 한다면 나를 인수할 법한 회사의 경영진이 됐든 조금 임원급들이랑 뭔가 관계를 좀 맺어 두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카카오에 엑싯하신 분도 그분 되게 치밀하신 분인데 나 한 5년 정도 후에는 엑싯을 좀 시도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M&A 하나도 몰랐어. 근데 이분이 정말 그냥 본능적으로 딱 했던 게 뭐냐면 5년 전부터 인수할 법한 회사의 경영진이나 CFO님들이랑 자리 가서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친해지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신뢰가 생기면 그냥 뭔가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와서 같이 좀 업사이드 올리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실적이 잘 나오지 않지만 성공한 M&A는 거의 다 이런 라포가 이미 형성된 관계에서 됐어요. 우리 상담조수 들어온 거 보면 그런 문구 되게 많잖아. 뭐 M&A를 뭐 준비 뭐 하고 싶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물어보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뭐 영업이익 얼마 나오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표님 회사를 누가 샀을 때 가장 좋아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거든. 그 무조건 있어야 돼요. 중요해요. 그 회사를 대표님이 알고 있냐. 그러니까 대표님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자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긴 하지만 이게 특히나 동종 업계로 내가 M&A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나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전문 투자자를 많이는 모르겠지. 근데 그거는 자문사들이 많이 아니까. 근데 내가 동종 업계에서 저 회사가 나 인수하면 딱인데 이런 거는 또 자문사지만 대표님의 개인적인 그게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럼 자문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역할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그래서 여튼 대표님들이 어차피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되냐 안 되냐 얼마냐. 그리고 좀 착각하시는 거는 첫 번째 인수하겠다고 관심 보이는 거 놔도 경험상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플러스 진짜 엑싯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최대 5년 정도 전부터는 나름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안 팔려? 여기는 안 돼요. 안 팔아. 다. 일단 가격이 안 맞아. 그러니까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가 없어. MNP는 얼마에 팔릴 수 있나? 안 팔려요. 가격이 안 맞아. 가격이 안 맞아? 아니면 가격이 뭐가 안 안 맞지가 맞아? 않아요. 안 팔려 그냥. 여튼 뭐 세 줄 요약해 주십시오 오늘. 요약 뭐 M&A 되려면 어떤 요건 그리고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아시고 그리고 이런 착각은 좀 주의하셔라면 대표님들한테 도움되는 저는 정보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도움이 되는데 진짜 입에 몸에 좋은 양은 입에 쓰다고 오늘 내용 좀 쓰다. 뭐 사탕 없어? 차갑네. 굉장히 쓴 사람이에요. 보통 애들 한약 먹인 다음에 사탕 맞아야 주잖아. 뭐 사탕 없어? 사탕 없어? 없어요. 이게 보니까 그 M&A 시장 자체가 진짜 프로들의 밭이어서 이거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남의 주머니에서 몇십억 몇백억이 나와야 되는 거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회장님이 사라고 한다고 쳐도 변수가 꼭 등장해요. 뭐 2인자가 뭐 사지 말자고 갑자기 하고. 회장님의 딸이 이거 아빠 왜 사? 아 진짜 이렇다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고 근데 대표님들은 그 변수가 얼마나 많다는 걸 가늠을 못하죠. 아니 뭐그 마켓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나 이제 변수를 하도 많이 치니까 차가워져 사람이. 그러니까 냉철하네. 냉철한 사업가야. 냉철한 사업가. 다음에 또 쓴 얘기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네, 오늘 되게- 여기서 마치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